안녕하세요. 죄덕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믿을 수 없는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이 우울하죠. 저는 참고로 내일까지 휴가를 사용해서 오늘 어, 방송을 하고 내일까지 쉬는 날이고요. 주식시장에 대해서 잠시 손 놓고 있을 여러분들과 또 저의 나태함을 좀 반성하고자 지금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주말 동안, 특히 연휴 동안 가장 큰 이슈는 중국 헝다 관련해서 지금 연쇄적인 디폴트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미국 증시가 출렁이고 중국 증시도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좀 가볍게 보시면서 내일 시장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일단 흐름부터 볼 거예요. S&P 같은 경우에는 일단 4,500의 고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의 좀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저항을 좀 강하게 받는 모습이었고, 그동안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던 모습을 찾기 힘들었었는데, 정체 이후에 저항에 부딪히면서,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반납하고, 결국에는 121선에서 겨우 반등에 성공하면서, 일단 오늘은 0.5% 정도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 중입니다. 15분 봉을 보면 일단 지난 17일 날 처음으로 헝다 관련해서 우려가 나온 다음에 급락을 면치 못했었어요. 그러면서 일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으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나스닥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항에 부딪히면서 큰 폭으로 하락 이후에 일부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FMC를 오늘 새벽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슈들을 상쇄시킬 만한 아주 강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슈다 보니까 일단은 급락은 막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역시 지금 상승폭이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느 정도 달러 인덱스의 상승폭이 좀 무서운 그런 모습이고 어쨌든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이 선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는 일단 오늘 재개하면서 0.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헝다 관련된 이슈가 좀 우리나라에서 연일 기사화되면서 좀 엄청난 우려인 것처럼 그렇게 좀 과대 해석되고 있기는 한데 세계 증시는 그렇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뭐 23일 날 이자를 내는 부분들까지 좀 까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FMC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연휴가 길었던 만큼 이제 내일 아침에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3,100을 내주었다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오늘 FMC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저기 냉방병 걸려가지고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밥 좀 먹었더니 또 체하기까지 해서 페스탈하고 지금 타이레놀 먹고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목소리 텐션이 좀 다운되어 있는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3일에 그 주의 흐름을 쭉 보면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개인은 3천억 정도 매도였는데 그 이후로 매도세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지수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카카오, 네이버, NC 반등 고려를 해봐야 되는 타이밍이다 했었고 뒤에 NC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의 반등 가속화는 무서운 흐름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요. 환율이 높은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수소 관련 테마랑 일상 회복 관련 테마 그리고 싼 종목을 좀 보자 이런 식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늘 헷갈리고 고민되고 어, 두 번 신경 써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기자들도 결국에는 FOMC가 이제 있다라는 거를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통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받아서 쓰는 수준이기 때문에 연준이 보통 FOMC를 할 때는 이틀간 열립니다. 이 정도의 기본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21일, 22일인지 22일, 23일인지 미국 시간하고 한국 시간을 뭐 현재 시간 이렇게라도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 뭐 이런 식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언젠지를 정확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늘 이 포렉스 팩토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려서 X예요. 팩토리입니다. 구글에다 이거 치시면은 바로 여기 나오고요.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바꾸면 이렇게 일정들을 영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빨간색이 중요한 표시고요. 이게 보시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제가 바꿔놨기 때문에 7시 10분에 제가 캡처를 한 거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목요일이죠. 내일 새벽 3시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을 넘기고 자정을 넘기고 이제 3시에 FMC 이코노믹 프로젝션이라는 이제 미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명서까지 발표를 하고 3시 반 되면은 이제 금리 동결이나 인상이나 어떤 내용을 바로 발표한 다음에 30분 있다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준 의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금리를 이렇게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지, 혹은 이번에는 테이퍼링이 없지만 다음에는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고 의견이 좀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더 중요한 게 이렇게 기자회견입니다. 금리 발표 혹은 금리 동결을 한 다음에 뭐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는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실제로 많았었고요. 지나갔던 것들은 회색으로 표시가 될 거고 11시에는 이제 이그지스팅 홈세일즈라고 해서 기존 주택 판매나 그다음에 크루드오일 인벤토리, 여러분들 원유 선물이나 또 원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다 보니까 11시 반에 원유 재고에 따라서 원유 재고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크루드오일 값이 WTI 가격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그 휘발유 값이나 경유값도 좀 영향을 받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로 전개가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벤트들이 오늘 다 열릴 예정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이제 오늘 이따가 FOMC가 발표되겠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말씀드렸다시피 FOMC에 대한 미팅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이슈는 FOMC와 중국의 최대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의 파산 우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쨌든 채권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이슈가 처음 발표되면서 시장이 급락했었고, 이거는 이제 23일, 우리나라 시간도 23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자 못 갚으면 디폴트 아니냐, 그러면 이제 중국의 최대 재벌 기업이 디폴트 되면 거기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이나 제2금융권이나 여러 가지 또 주택에 대한 수요나 공급에 대한 큰 차질이 생기면서 결국 뉴욕 증시까지 연쇄적으로 우려가 되는 게 아니냐 하면서 미국 증시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S&P는 여기에 대한 한 줄평으로 채권 이자 미지불은 기정사실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위험으로 전이될지는 미지수다. 체계적 위험이 이게 또 경제학적인 용어인데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이제 기업의 오너 리스크나 뭐 기업의 뭐 어떤 작은 이슈들이라고 한다면 그걸 비체계적인 위험이라고 하는데, 세계적인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아예 전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FOMC는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로 가는 길목에 있을 것이다. 이번 FOMC에서 9월에. 그래서 11월 달에는 테이퍼링이 계획이 발표될 것이고, 12월에는 이제 연내 마지막 FOMC가 있을 텐데 실제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증시 상승을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게 9월이 사실은 좀 멀리 본다고 하면 9월이나 뭐 10월이나 뭐 많게는 12월까지 언제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한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금리를 올릴 것이고 증시나 부동산이나 여러 이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업 분야에서는 이자 비용이나 그런 이제 비용들이 늘어난다는 내용이 될 것인데, 보시다시피 이거 월봉이거든요. S&P 작아서 뭐 굳이 필요 없습니다. S&P 월봉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보면 시장 참여자들은 언젠가는 올릴 금리에 대해서는 좀 둔감하다라고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올릴 건데
주식을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좀 더 차별화된 전략으로 계속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좀 좋은 증권사 레포트들을 바탕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헝다 관련 시나리오는 지금 급락하고 다시 아까 보셨다시피 반등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냉철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얘기하기를 18일날 처음으로 문제가 이제 대두되었고 중국 당국의 개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시장 급락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까보면 이제 헝다의 레버리지 이용이나 그동안 부동산 정부 정책과 또 배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중국 정부가 굳이 도와줘야 되냐? 실리와 명분과 역사를 봤을 때 명분이 없는 개입은 거의 없었다. 중국 당국이 도와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 이제 헝다의 달러로 갚아야 되는 돈들은 갚지 못한다.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요. 물론 이런 못 갚으니까 이제 시장에 이슈가 됐겠죠. 그래서 디폴트가 된 다음에 당국의 사후 개입으로 이제 은행권과 이제 간접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은 있다. 처음에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사후 처리에 대해서는 중국이 가입 좀 간접적으로 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2022년까지 중국 부동산 업황의 심체가 가속화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헝다에 대출해준 은행들은 일단 은행권의 대출이 연쇄적으로 부실 나면서 그게 문제인데, 일단 건전성이 모두 양호한 수준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인 디폴트는 없다. 앞으로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동산 정부 정책을 강화하면서 중국 당국에서 통제 가능한 사안인 만큼 이제 리먼 수준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리먼 수준의 우려는 기우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 듣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쉽게 넘겼었는데, 뭐 중국에서 부동산 디폴트 난 것 때문에 미국 증시까지 빠질 일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부침은 있겠죠. 부침은 있겠는데 결국에는 음, 뭐 이슈가 아닐 수는 없겠지만 FMC 때문에 이번에는 잘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이제 실제 테이퍼링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겠지만, 일단은 9월, 10월까지는 아주 재앙 같은 그런 주식 시장의 침체는 아직까지는 좀 기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잘 이해되시나요? 저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흐름의 내용은 좀 파악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주 증시 흐름 뭐 22일까지긴 하지만 쉬었기 때문에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수급이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식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고, 개인들이 매도하면서 증시는 반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연일 매도세로 일관하는 모습 보였고, 앞서 13일까지 개인의 매도가 3천억이었는데 1조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좋은 종목들을 싸게 잘 담은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산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를 대규모로 샀습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원투 톱으로 종목을 잘 꾸려나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외국인은 현대중공을 팔았고 기관 현대중공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거시적으로 증시가 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또 어떤 파워가 더 세다라고 판단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까지 예측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다 보니까 내일 시장이 좀 기대되는 건 또 사실입니다. 대한항공이 있고요. 크래프톤이 있네요. 개인들은 카카오를 미리 사는 모습을 보였고, 카카오 네이버. 지금 사실 카카오 네이버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LG화학과 아모레퍼시픽, SDI, 뭐 대부분 우량주긴 한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갖고 있다 하시면은, 손절하는 타이밍은 일단 좀 미루시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여집니다. 종목 몇 개 보고 마무리할 텐데, 오늘 추천 종목은 일단 내일 시장을 좀 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공될 예정입니다. 뭐 내일 또 휴가기도 하고요. 뉴파워 플라즈마는 7,000원 이하의 매도 의견을 드리면서 잘 팔았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싸게 잘 담았기 때문에 좋은 수익 감사합니다 했었지만, 결국에 상한가 가까운 대폭등을 보이면서 또 마음이 많이 아팠던 추석 연휴 전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새 종목들을 보면 이게 뭐 제가 이슈가 있는 종목이나 또 실적이 개선될 종목, 사업 분야가 추가될 종목들을 좀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이 오르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20 몇 프로씩 오르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거래도 폭등하면서 정말 이때 이후로 추가 수익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팔았다고 오히려 안심했었지. 참 주식이 재밌는 분야인 것 같아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아직 홀딩하고 있는데 일단 하락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좀 이게 되게 저도 이 일을 하면서도 힘든 부분인데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게 판단이 안 돼요. 이게 저항이잖아요. 누가 봐도 저항이고 누가 봐도 윗꼬리가 계속 길어지고 질질 끌리는 모습인데 이게 급락해도 사실 할 말 없거든요. 이런 종목에서 뚫었으면 벌써 뚫었을 텐데 거래도 떨어지고 참 안타까운 현상이 지속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못 팔았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NC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삽니다. 지금 사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55만 원의 플랜 B로서 55만 원 수준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한다, 분할 매수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NC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면 문매를 많이 맞고 정신 차릴 때가 됐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20, 30%씩 나오는 회사다 보니까 매출 좀 줄어도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으로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잖아요. 나머지 뭐 영업의 수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받쳐줘야 당기순이익이 받쳐주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현금 돌아가는 회사가 엄청난 기자 비용을 물고 있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NC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55만 원 정도까지 보면서 잘 진입하면 지금 또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추가 매수는 일단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고 유니드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죠. 반 가지고 계시거나 다 파신 분 계시거나 일단 흐름 자체는 뭐 일단은 용인할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음 주라고 하네요. 이번 주에는 어쨌든 FOMC가 가장 중요한 이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 개별적인 가치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빠진다고 홀라당 팔았다가는 이게 또 전반적으로 증시가 회복될 때 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이 증시에 깔려 있을 때는 좀 잠시 손 떼놓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대출 쪼고 막 부동산 쪼고 15억 이상 대출 안 내준다고 하는데 나는 굳이 15억 이상만 살 거야 하면서 그 15억 이상짜리를 무리해서 들어갔다가는 또 15억 이하의 또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15억 이하 혹은 9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는 것처럼 좀 대세는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지금 나쁜 종목들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니트 여기 또 있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시장에 또 복잡한 이슈들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결과를 잘 지켜보시면서 배경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대하는 거는 많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남은 목금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주 좋은 종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